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제 친구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중계를 매일 아침마다 들여다봤더니 오히려 힘이 빠져서 다이어트를 못하겠더라. 나는 나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어제는 먹는 것도 줄이고 한 것 같은데 다음날 봤더니 체중이 똑같을 때 와 그럴 때 계속 다이어트 할 맛이 안 나고 또 어제 진짜 조금 더 먹었을 뿐인데 다음날 바로 체중이 늘어있을 때에도 너무 좌절감이 들고 그래서 그냥 한동안 좀 체중계를 멀리 했더니 오히려 좀 즐겁게 살을 뺄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공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왜 이게 성적으로 나오질 않지? 이렇게 조바심 내면서 공부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아직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어제보다는 오늘 한 발 더 나아갔다. 여기에 만족하시고 하루하루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그 A번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같이 풀었고요. 이제 연습 문제 B번부터 같이 풀 차례입니다. 자, 준비 잘 되셨죠? 자, 그러면 칠판으로 문제 볼게요. 자, 맞으면 T 아니면 F로 표시하고 한번 맞게 고쳐보랍니다. 1번입니다. The Triple Deluxe Burger라고 되어 있네요. 그 트리플 디럭스 버거라는 버거가요. is the biggest burger. 가장 큰 버거래요. 어디에 있는 것 중에 on the menu. 메뉴에 있는 것 중에요. 그래서 메뉴에라고 하는 제한을 두었어요. 그 중에서 최고가 이 버거입니다.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정된 범위 중에 네가 최고다. 최상 표현을 쓴 거 잘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Ron is working very hard. ron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요? To graduate on time. 제때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얘가 노력을 하는데요. 어떻게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하죠. 동사를 꾸며주고 있네? 그럼 누가 하는 일입니까? 부사. hard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얘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 아이다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라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럼 2번도 어때요? 2번도 잘했네. 자, 그 다음 3번 가봅시다. The longer we put off the decision, the bad it will get. 그랬어요. 얘는 뭔 것 같아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N, 얘는 비교급이 아니네. bad의 비교급이 뭡니까? 더 나쁜, worse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The longer we put off the decision. put off가 뒤로 미루는 거죠. 우리가 더 오랫동안 결정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the worse it will get. 그것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이때 get도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하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뭐 어쨌거나 더 플러스 비교급 맞게 고쳐줬어요. 자, 4번 볼게요. What is the more interesting comic book that you've read? 이랬습니다. 자, 뒤에 단서가 붙었죠. 원래 얘 이제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는데 아직 안 배웠지만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진 배웠고요. You've read 이건 뭐예요? 당신이 이제까지 읽어온 것들 중에서 최고로 재밌는 만화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살면서 예를 들면 100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최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쌤, 그럼 범위를 한정해주고 그 중에 최고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최상 표현을 써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럼 뭐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어요? most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맞아. 최상 표현은 이렇게 you've ever 관계절 뒤에다가 현재 완료 시제를 쓴 거랑 같이 많이 다닌다고 했어. 그 어려운 구절이 요 의미였다는 겁니다. B번 괜찮으시죠? C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네모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애를 한번 찾아보랍니다. The identical twins. identical twin이 뭐예요? 이건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가요. insist on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 하겠다고? wearing outfits. 서로 비슷한 옷을 입겠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outfits. 옷은 옷인데요. 비슷한 옷 이렇게 지금 꾸며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누구 쓸까? alike 쓰실래요? similar 쓰실래요?
쌤,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요. unlike는요,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역할, 명사 수식이랑 보어로 쓰이는 거랑 요 둘 중에서 나는 명사 수식하는 거 하지 않고 서술적으로 보어 역할만 할래? 이렇게 우기는 애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를 꾸며줄 수가 없겠네. 답은 뭐예요? similar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2번 가봅시다. The ad said. 자, 그 광고가 이야기하기를 The apartment was quiet. 그 아파트가 조용하다. 이제 이렇게 광고에 나온 거예요. 하지만 I hear. 저는 들을 수가 있어요. My neighbors. 제 이웃들의 소리를요. 그것도 어떻게 들려요? 희미하게? 아니요. 아주 분명하게 잘 들린다고요. 그럼 여기서 뭘 골라야 될까요?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분명하게 잘 들리더라. 그래서 지금 clearly라는 말을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운 설명 하나 더 할 테니까 혹시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선생님, 혹시 hear 목적어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듣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형용사는 쓸 수 없습니까? 그럼 뭐 이웃이 분명한 거예요? 이웃이 분명한 게 아니고 분명하게 들리는 거죠. 목적 보어라는 건 목적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clearly가 here를 꾸며주는 거니까 요렇게 골라주는 게 맞는 거겠구나. 괜찮죠? 3번입니다. I am more than happy to work. 저는요, 행복한 것보다 더 이상입니다. 이거니까 기꺼이 뭐뭐 하겠다라는 그 기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저는 기꺼이 일을 하겠습니다. Tonight, 오늘 밤에 늦게까지 기꺼이 일을 하겠습니다. 와, 뭐길래 이렇게 기꺼이 늦게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나 들어봤더니 to help, 뭐 하기 위해서요? 돕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돕기 위해서요. You, 당신이 finish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기꺼이 늦게까지 오늘 밤에 일을 하겠습니다. 요거고요. 그럼 얘네 둘 중에서 이제 뭘 고르면 돼요? 일을 하기는 하는데 늦게까지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쌤, work, 일한다라는 말을 꾸며주니까 부사가 와야 되는 거고요. 그럼 둘 다 부사로 쓰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late는 늦게라는 부사고요. lately는 생긴 건 비슷한데 최근에라는 부사입니다. 쌤, 둘이 생긴 게 이렇게 비슷한데 왜 뜻이 이렇게 달라요? 생각해보면 가게에 제일 늦게 들어온 물건이 최신상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란 뜻이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얘는 아니고 늦게까지 일하겠다라는 의미로 late를 고르겠습니다. 잘했죠? 자, 4번 봅시다.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요겁니다. The staff's English, 그 직원들의 영어가 was not as we expected.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fluent가 뭘까요? 유창한 거. 술술술 막힘없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는 거고 쌤,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형용사를 골랐습니다. 잘했어요. 앞뒤에 as가 있던 없던 간에 여러분 형용사 부사 감별하는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y were most helpful. 그들, 여기서는 그들이 누구겠어요? The staff, 직원들이겠죠? 자, 그들이 were most helpful.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At all times. 이건 뭔데요? 항상. 그 사람들이 제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조금 기니까 다시 해줘요. Although the staff's English, 비록 직원들의 영어가 was not as fluent as we expected.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항상 굉장히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as 동등 비교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 A번부터 C번이요. 형용사, 부사에 대한 내용들, 비교급에 대한 내용들 막 섞여 있었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네,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문장 중에 이웃들의 소리가 굉장히 잘 들렸다. 분명히 조용한 집이라고 해서 샀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실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이게 정말 어떨 때에는 윗집분이랑 내가 다른 집에 사는 건지 같은 집에 사는 건지 착각이 될 정도로 밤에는 이렇게 걸어 다니는 어디를 지금 걷고 있구나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지금 그 서랍을 열었구나 그런 소리까지 진짜로 들린다니까요. 내가 너무 귀가 밝은 건가? 아무튼 저는 이게 아파트 짓는 데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D번 같이 볼게요. 이번에는 주어진 단어를 올바른 형태로 넣어봅시다. 그랬어요. My shoes, 제 신발이요. are the colorful, 굉장히 colorful이니까 다채롭고 화려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뭐 중에서요? 우리 전치사 of를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of all the shoes, 모든 신발들 중에서요. 자, 어디에 있는 신발입니까? in the entryway, entryway니까 입구죠. 입구에 넣어진 그 모든 신발들 중에서 제 신발이 가장 이 컬러풀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제가 은연중에 대답을 했네요. 입구에 놓여있는 여러 신발들이라고 한 개를 딱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신발이 최고로 화려하고 컬러풀하다 이렇게 꼭 집어서 최상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최상급 the most colorful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겠죠. 2번 해볼까요? Susie is interested. 자, 수지는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에? In the film club이니까 영화 동호회에 얘가 관심이 있어요. 자, 무엇보다요? Then George is. 조지가 그러한 것보다요. 여기서 질문. 조지가 그러하다는 건 어떻다는 거겠어요? George is interested in the film club. 조지가 영화 동호회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수지가 지금 둘이 비교하고 있죠?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뒤에 비교 대상 앞에 then까지 썼으니까 이건 뭐 확실히 비교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interested,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비교 표현 만들려면 앞에 more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3번 한번 봅시다. The often you work together, the better off you will be 이랬어요. 얘는 딱 보니까 뭡니까?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네. 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요거 아닙니까? 쌤 그러면 얘를 지금 비교급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often이니까 더 자주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얘 비교급은 뭐가 될까요? 그냥 앞에 more often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더 자주 you work together. 여러분이 같이 일을 하면 할수록이요. The better off you will be. Be better off라고 하면 잘 사는 겁니다. 부유하게 유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더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뭐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해봅시다. Prepare for a mock test. prepare 동사로 빵 시작했죠. 이거 뭐예요?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를 준비하래요? mock test니까 모의 평가, 모의 시험. 이게 원래 이제 가짜의란 뜻이거든요. 모의 시험에 준비하세요. 근데 어떻게? As you would for the real test. 여러분이 진짜 시험에 대비하는 것만큼 그렇게 주의해서 이 시험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주의해서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부사 쓴 것도 잘했고요.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 그대로 써달라 그랬는데 여기 그대로 이렇게 잘 위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실제 시험에서 당신이 그러한 것보다, 당신이 그러하다는 게 어떠하다는 건데요. 당신이 주의 깊게 시험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이 모의 테스트도 주의해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문장인 거죠. 괜찮습니까?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조금 더 어려워요.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한번 바르게 고쳐보랍니다. 자, 1번입니다. An example of terrific something is scoring 100% on a test. 그랬습니다. 자, an example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전치사는 어디까지 가서 묶을까요? 명사까지 가서 묶을게요. terrific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훌륭한 이런 뜻입니다. 정말 좋은 것의 한 가지 예라고 하면 is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이제 보어 나올 차례입니다. scoring 100%, 100%를 딱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on a test, 시험에서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terrific something. 이 부분이 좀 어색해요. 왜 어색할까? something처럼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수식이 어디에서 붙는다 그랬어요? 앞, 뒤. 뒤에서 붙는다 그랬죠? 보통의 형용사들은 앞에서 수식하지만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랬으니까 얘네 둘의 위치를 쏙 바꿔줘야만 되겠네. 괜찮죠? 자, 그 다음 2번에 가봅시다. Ben became increasingly anxiously about his girlfriend's health. 이랬습니다. 자, Ben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냐면 increasingly, 점점 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갑시다. 여자친구의 건강에 대해서 점점 더 걱정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become이라는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거 뜻이 뭐지? 뭐뭐가 되다. 뭐가 된다는 거죠? 그 물결에 해당하는 말을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뒤에 보어가 와야 돼요. 보어 자리는 누구 자리? 부사는 아니고 형용사 자리라 그랬죠. 그러면 anxiously가 아니고 얘가 뭐가 돼야 돼요? 형용사 anxious가 돼야 돼요. 쌤, 그럼 얘는 increasingly 부사인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얘는 형용사 수식이죠. 그래서 점점 더 불안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해석해 볼까요? Ben은요, became increasingly anxious.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뭐에 대해서? About his girlfriend's health. 자기 여자친구의 건강에 대해서요. 자, 3번 볼게요. No other architect. 그 어떤 architect니까 건축가예요. 그 어떤 건축가도요. is as inventively as Zaha Hadid. 자, 이 사람만큼이나 그렇게 inventively라고 하면 창의적으로 란 뜻이거든요. 창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 이 사람보다 그 다른 어떤 누구도 창의적이지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최고로 창의적이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쌤, 그래서 no other as 동등 비교를 썼지만 의미상으로는 이 사람이 최고다, 최상급 표현하는 거죠. 그렇네. 자, 그럼 얘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비동사네.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요? 형용사 보어. 근데 얘는 뭐예요? inventively. 얘는 부사잖아요. 그래서 얘 ly 떼고 이렇게 형용사 보어를 써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보어 찾는 거 as만 없었으면 다 쉽게 했을 텐데 as 있거나 없거나 뭐 비교급이나 말거나 여러분이 형용사 부사 원래 그 역할 그것만 생각하고 문제 푸셔야 돼요. 자, 4번 가볼게요. touch screens. 자, 터치 스크린이요. are very sensitive. 아주 이게 민감한 거예요. So, 그래서 people find it toughly to type accurately. 자, 요 구문은 이미 여러 번 나왔었죠. 2번이나 나왔었는데 이제 한번 바로 해볼까요? find 목적어 보어. 목적어가 보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다. 근데 얘는 뭐지? 얘는 자리만 채운 거고요. 원래 목적어는 무거워서 뒤로 던졌어요. 여기가 원래 목적어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To type accurately. 정확히 타이핑을 하는 것. 그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보어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형용사 자리라면서요. toughly? 얘는 안 되지.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ly를 이렇게 떼버려야 되겠죠. 터치 스크린이 너무 예민한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가방에 들어있는 제 휴대전화도 툭 하면 막 자기 혼자 뭔가를 열심히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손도 안 댔는데 뭔가 이렇게 접촉이 되면서 얘가 막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민감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뭐가? To type accurately. 정확하게 타이핑을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F번 갑시다. 자, 주어진 단어 bear라는 문제입니다. 얘는 봤더니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랬거든요. 더 플러스 비교급. 그럼 뒤에도 뭐가 와야 돼요? 더 플러스 비교급. 그러면 비교급을 뭘 써야 되나 봤더니 patient, 참을성이 있는 이란 말에 비교급 쓰면 되죠. 걔 비교급 뭔데요? The more patient겠죠, 뭐. 그 뒤에는 주어 동사의 원래 순서대로 쓰시면 되니까 you becom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older you get,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the more patient you become, 여러분이 더 참을성이 많아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저는 나이가 드는 거랑 참을성이 생기는 거랑 그거는 개인이 얼마나 연마하고 노력했느냐에 따른 거지 그냥 그 물리적으로 시간만 지났다 그래가지고 더 참을성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는 인격 수양이 필요해요. 자, 2번. 앨리스의 개가 경주에서 다른 어떤 개보다도 더 빨리 달렸대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앨리스의 개가 우승을 했겠죠. 앨리스의 개가 제일 빨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앨리스의 개가 더 빨리 달렸습니다. 그럼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ran faster. 근데 누구보다 더 빨리 달렸어요? 비교 대상이 나와야죠? than 이렇게 돼요. 다른 어떤 개보다도 더 빨랐대요. 다른 어떤 개? any other dog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어디에 있었던 개입니까? in the race. 그 경주에 참가했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디를 봐도 최상 표현이 쓰이진 않았죠. 그렇지만 앨리슨의 개가 제일 빠르구나라는 걸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비교급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비교급 된 any other 명사라는 이 표현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자, 3번 갑시다. 우리 할아버지는 내 친구들 모두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My grandfather. 자,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어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좋아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be fond of. 그게 좋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was very fond of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뭘 좋아하셨어요? 조언을 해주는 걸 좋아하셨대요. 조언을 해주다, 주다, give 같은 동사를 써도 되고요. 건네준다라는 의미로 hand, hand out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쌤, 근데 전치사 뒤에 오려면 ing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도 handing out이라고 우리한테 주어졌죠? 자, 근데 뭐 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조언을 해주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럼 끝에다가 advice만 붙이면 되겠네요. 어떻게 돼요? My grandfather was very fond of handing out advice to all my friends. 이런 문장이 되는 거고 요 형용사의 특징 생각나요? fond라는 거? 얘가 좋아하는 이란 의미의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원래 역할이 두 개라 그랬죠.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보어로 쓰이거나. 근데 얘는 꽤 고집이 있는 아이였어요. 자기는 뭘로만 하겠대요? 자기는 보어 역할만 하겠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쓰인 겁니다.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이렇게 쓰인 거라고요. 됐죠? 자, 4번 가볼게요. 모든 선수들은 새 감독이 직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자, 일단은 생각하다에 해당하는 동사 먼저 쓰면 되겠네. consider. 자, consider라는 동사는 뒤에 어떻게 생겼어요? 목적어가 보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적어랑 보어만 찾으면 되겠네. 새 감독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구조죠. 그럼 새 감독 요 자리에다 뭐 넣으면 돼요? The new coach.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대요. 적합하지 않다에 해당하는 말 있어요? 보어 자리니까 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unworthy of. 이게 적합하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근데 뭐 어디 안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 직책, 그 자리에. 그래서 the position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consider 목적어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다고 생각하다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배열을 했더니 이런 문장이 되는 거고 모든 선수들은 새 감독이 unworthy of the new position. 그 새 직책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 얘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F번까지 해당하는 형용사 부사 이야기 조금 더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마저 정리해보죠. 네, 이제는
grammar in context, 좀 여러분이 더 긴 호흡의 글 속에서 문법을 연습하는 시간이잖아요. 요 글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늘 그랬듯이. 조금 긴장하고 다시 봅시다. 자, 헬렌 켈러가 남긴 이 말을 우리말로 한번 옮겨보랍니다. 봤더니 어머, 주어 자리에 뭐가 왔어요? ing 동명사 주어. 그럼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walking with a friend,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이요. 근데 어디를 걷습니까? 전치사 명사까지 묶읍시다. in the dark, 어둠 속을 친구와 함께 걷는 것. 그것이요, is better, 더 나아요. 뭐보다 더 낫다는 걸까요? 비교의 대상을 한번 해볼게요. Then walking alone in the light. walking alone, 혼자 걷는 것보다 더 나아요. 어디에서? in the light, 빛 속에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그러면 뭐 합니까? 나 혼잔데 좋은 순간에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어둠 속을 친구랑 같이 걷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형용사 한번 찾아볼까? 형용사 어디 있어요? 그렇지, better. 형용사의 비교 표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 앞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than이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이네. 뭐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B번 갑시다. 자, 요번에는 이 문장들을 읽어보고 어법상 틀린 것도 한번 고쳐보래요. 자, 1번. We'd like to request. request가 요청하는 거니까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뭘? An additional shipment. shipment니까 이게 배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배송을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무슨 추가 배송이에요? Of the microchip. 마이크로칩의 추가 배송을 저희가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얘가 누구예요? additional. 추가의. 얘 품사가 뭐게요? 형용사. 형용사가 배송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 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형용사 하는 일이 명사 수식인데 1번은 아무 이상 없죠. 자, 2번 가봅시다. We have already received our monthly shipment. 저희가요, already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뭐를 받았대요? monthly니까 매달 있는 이런 뜻이죠. 매달 있는 배송은요, 이미 받았어요. 아니, 받아놓고 뭘 더 달래요? 그러나 demand, 수요라고 하는 거죠. 뭐에 대한 수요예요? For our product, 저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안 끝났네. 관계대명사 then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괄호 열고 닫고 꾸민다 그랬어요. That uses the microchip. 마이크로칩을 사용하는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has been much higher than expected. 어떻다고요? 훨씬 더 높다고요. 뭐 했던 거보다. 자기들이 예상했던 거보다 훨씬 더 높답니다. 오, 쌤! 비교급 앞에 much 얘 뭡니까? 비교급 꾸며줘서 훨씬이라고 해석하나요? 그렇지. 그렇게 해석한다 했었잖아요. 자, 2번 already라는 말이 잘 쓰였나 한번 볼게요. already 무슨 뜻이에요? 벌써. 그래서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벌써 받았어요. 쌤,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은 부사가 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부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상 없습니다. 괜찮아요? 얘 문장 좀 기니까 해석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We have already received our monthly shipment. 저희가 이미 매달 있는 배송은 받았어요. 근데 demand for our product that uses the microchip. 그 마이크로칩을 사용하는 제품 수요가요. has been much higher than expected.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수요가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한테 파세요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제가 살게요 하고 손든 사람이 많다고요. Even 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요거잖아요. There is a shortage. shortage가 부족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We'd like you to send us as more of them as you ha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d like to. 저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뭘? 목적어가 보어했으면 좋겠어요. You. 당신들이요. To send us. 우리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send란 동사도 재밌는 아이인 거 알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목에게 직목을 보내다 이런 뜻이니까 저희에게 more of them. 좀 더 많은 그 마이크로칩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As you have. 근데 이상합니다, 쌤. 더 많은 걸 보내달라라고 해놓고
as you have. 당신들이 가진 것만큼 보내달라라고 해놓고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as 사이에 우리 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형용사나 부사 있는 그대로, 그런 거 조금 어려운 말로 뭐 원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떡하니 비교급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여기는 뭘 써줘야 되겠어요? 뭐가 뭐의 비교급이지? many의 비교급이기도 하고 much의 비교급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이건 뭐의 개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마이크로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셀 수 있는 개념이네요. 그래서 many라고 한번 써볼게요. 괜찮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매달 마이크로칩을 100개씩 받아 쓰고 있고 원래 받아야 될 100개는 그냥 다 받아서 썼어요. 근데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한 200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마이크로칩을 파는 회사에도 200개까지는 없고 뭐 예를 들면 한 150개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든 괜찮으니까 당신들 갖고 있는 거 다 좀 나 좀 줘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석 가봅시다. Even though there is a shortage. 자, 비록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We'd like you to send us. 귀사에서 저희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를? As many of them as you have. 가지고 계신 것만큼 많이 저희에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e realize.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이거 읽고 좀 치사하다 생각했거든요. 자,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뭐를? You have other clients. 당신이 다른 고객도 있더라고요. 어떤 고객입니까? In need of the microchip. 그래서 전치사에서 명사까지 묶었어요. 그 마이크로칩을 필요로 하는 다른 고객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회사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이렇게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얘가 뭐라고 약간 협박을 해요. However, 하지만 our present contract, 저희의 현재 지금 contract가 계약이거든요. 현재의 계약이요. 그리고 나서 전치사 명사잖아요. With your company. 당신네 회사와의 계약이 is ending soon. 곧 끝나가고 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우리 줘 뭐 이런 건가?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4번 present란 말이 하고 있는 역할은 뭘까요? contract. 계약은 계약인데 어떤 계약이에요? present contract. 현재의 계약이죠.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형용사가 하고 있다고요. 너무 잘했지. 명사 꾸며주는 거 형용사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4번은 이상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갑시다. Please contact me. 부디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As soon as you have any further information. As soon as가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당신이 뭐 어떤 추가 정보를 얻게 되자마자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About.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갑시다. The availability of the microchip. availability라고 하면 이용 가능성이니까 그 마이크로칩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즉 마이크로칩을 입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정보가 생기시면 바로 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요런 문장이 되겠고요. further가 무슨 뜻이죠? 얘가 추가의 란 뜻의 형용사라고요. 그래서 information이란 명사를 쏙 꾸며주는 것도 완전 잘했죠. 형용사가 원래 하는 일이 명사 수식이니까. 괜찮아요? 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C번 갑시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굉장히 멋있는 문장들이더라고요. 같이 좀 찬찬히 읽어봅시다. 어법상 알맞은 걸 찾아보랍니다. 셋! 처음에 주어 자리에 ing, 동명사니까 것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렇지. Focusing your life.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Solely on making a buck. buck이라고 하는 게 돈을 buck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에만 인생을 집중시키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shows,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줘요? poverty, 이게 가난이란 뜻이고요. 가난이니까 뭔가가 없는 상태, 빈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of ambition, 무엇의 빈곤을 보여줘요? 야망의 빈곤을 보여줘요.
근데 그것도 아주 어떻게 보여줘요? 확실한 빈곤을 보여주는 거죠. 아, 쌤, 얘가 지금 빈곤이란 말인데 앞에서 확실한 빈곤 이렇게 꾸며주고 있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말,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certain 이란 말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야망의 빈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 우리말로 좀 덜 와닿고 결국은 야망의 빈곤이라는 건 야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Focusing your life solely on making a buck. 오로지 돈을 버는 일에만 인생을 집중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Shows a certain poverty of ambition. 당신이 야망이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야망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요? 이제 중간에 조금 더 글들이 있죠. 이렇게 그냥 돈만 벌고 하루하루 그냥 돈 많이 벌고 통장에 돈 쌓여가면 됐지 뭐 사는 게 그런 거지.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조금 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큰 문제들, 난제들을 바라봐라 라는 얘기를 해요. 왜? 난 지금 내 먹고 살고 내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왜 큰 문제들을 나한테 바라보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Not because, 뭐뭐 때문이 아니라요. 이렇게. You have an obligation. obligation 조금 어려운 단어, 의무란 뜻이에요. 당신이 의무가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To those who가 뭐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Who are less fortunate, least fortunate than you. 이건 답 너무 쉽게 나왔다. Than you. 뒤에 비교 대상이 나왔으니까 앞에 무슨 급? 비교급이 나와야죠. Less fortunate. 얘가 답이에요. fortunate, 운이 좋은 거고요. less가 붙으면 덜 이런 뜻이니까 운이 덜 좋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보다 운이 덜 좋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Although, 비록 I do think, 저는 생각은 하죠. 뭐라고 생각해요? You do have that obligation. 당신이 그런 의무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죠. 여기서 그런 의무란 어떤 의무겠어요? 이 좀 나보다 덜 운이 좋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무겠죠. 이게 뭔 말이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내 돈 벌고 내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해 내겠어요. 그래,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좀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니까 나보다 운이 덜 좋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내 문제만 바라보지 말라고 충고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당신보다 운이 덜 좋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베풀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제가 지금 그 이유 때문에 당신한테 더 큰 문제를 걱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어려워. 어려우면 다 잊어버리고 여기 앞에만 해석합시다. 됐어요? Not because you have an obligation. 당신이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To those who are less fortunate than you. 여러분보다 덜 운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요. Because, 왜냐하면요. It's only when you hitch your wagon to something larger than yourself that you realize your true potential.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아직 안 배운 구문이긴 하지만 it'랑 대시 나와 있는데 얘네를 쏙 빼버리고 그냥 읽어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럼 얘네는 왜 붙었지? 얘네는 강조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강조라는 건 뜻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강하게 뉘앙스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고 문장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럼 빼고 일단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only when you hitch your wagon. wagon이 원래 마차고 hitch라고 하면 이렇게 딱 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차를 걸었을 적에 어디다가 걸어요? to something. 쌤, thing으로 시작하는 말은 뒤에서 꾸며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뒤에 가서 붙었어요. 여러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게. 일단은 여기 비교 표현이 나왔으니까 앞에 비교급이 나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게 여러분의 마차를 걸 때만이 you realize your true potential.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개인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요. 집단의 그릇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집단이 잘 돼야 거기에서 나도 커나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요만해요. 그럼 내가 아무리 그 안에서 놀아봤자 그 아니죠. 그런데 내가 담겨있는 나의 사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집단, 그거 자체가 커지고 발전해서 이렇게 큰 세숫대야로 변하면 내가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개인의 문제, 내 거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판 자체를 생각하고 이 집단 전체를 키우는 일에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의 마차를 여러분보다 더 큰 거에다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차는 뭐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야망 이런 걸 표현하는 거고 더 큰 것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 그걸 넘어서는 사회적인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됐어요? 아우 어렵다. 그래요. 해석만 다시 하고 얼른 넘어갑시다. Because it's only when you hitch your wagon to something larger than yourself. 자, 왜냐하면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보다 더 큰 그 무언가에 여러분의 야망을 걸 때, 그럴 때 you realize your true potential.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제가 그랬잖아요. 어려울 거라고. 그 어려운 내용 때문에 너무 골머리 앓지 마시고 그냥 우리 딱 그 박스 처리된 부분에 대한 답을 잘 찾았으면 잘한 거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자, 우리 이제 투부정사라는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한번 오늘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서 태어났더라? 아, 동사한테서 태어났죠?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to를 붙인 게 투부정사예요. 근데 얘는요, 직업이 몇 개였더라? 직업 3개였죠. 명사의 역할도 하고, 형용사의 역할도 하고, 부사의 역할도 하고, 직업이 이렇게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직업을 바꾸면 뭐해. 세상에 피는 물보다 진한 거거든요. 얘는 지금 피가 무슨 피가 흐르고 있어요? 동사의 피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얘는 동사적인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적인 성격이 뭔데요? 동사는 뒤에 뭐 올 수 있지? 목적어, 보어 막 이런 거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사는 또 뭐를 표현할 수 있죠? 그 시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도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고 뭐가 나중에 일어난 일인지 완료 그 투부정사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또요. 동사는 태도 표현할 수 있죠. 주어가 한 건지 당한 건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표현할 수 있는데 투부정사도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 기본적인 거 우리 다 알고 있던 거니까 한번 글로 정리해 볼게요. 자, 투부정사구의 동사. 일단 투부정사구는 어떻게 생겼다? 그렇지. 2+1형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가 동사에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나 뭐를 취할 수 있습니까? 마치 동사처럼 목적어나 보어를 취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뭐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마치 동사처럼 형용사, 부사. 그치? 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투부정사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완료. 마치 동사가 완료 시제를 표현하듯이 얘도 완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 낫을 붙일 수도 있다고요. 이게 다 이제 동사적인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텐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주어가 예를 들면 셀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셀리가 그 책을 읽습니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거추장 싫어. 그냥 얍 줄였으면 좋겠어. 그 얍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투부정사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투부정사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쌤 얘를 2+1형으로 바꿔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얘도 마치 동사처럼 뭘 취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목적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얘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내려다가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이 문장에선 주어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얍 줄인 상태에서는 투부정사구로 줄인 상태에서는 주어를 어떻게 표시할까 이겁니다. 자, 누가 이 책을 읽었는지 꼭 그걸 내가 밝혀주고 싶다. 따로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는 일반적으로
for 이렇게 해서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아, 누가 투부정사했는지에 대한 정보다. 그래서 얘를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누가 투부정사했는데 이거를 따로 밝혀줄 필요가 있을 때 뭐로 표현한다고요? for 플러스 명사로 표현한다고요. 그런데요, 앞에 나온 형용사를 쓱 봤더니 얘가 사람의 성격 특성을 나타내요. 뭐 예를 들면 kind 친절하다던가 selfish 이기적이라던가 honest 굉장히 정직하다던가 careless 부주의하다던가 brave 용감하다던가 polite 예의가 바르다던가 foolish 어리석다던가 stupid 뭐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왔다. 그러면 원래 누가 투부정사했니? 이거를 for 명사로 밝혀줬는데 이 경우에는 뭐로 밝혀준다는 겁니까? of 명사로 밝혀준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마치 자기가 진짜 동사처럼 앞에 따로 주어까지 취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 A번 내용까지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다. 뭐를? Spanish in high school.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 공부하는 걸 선택한대요. choose. 선택합니다. 뭐를? 스페인어 공부하는 것을. 쌤, 여기가 목적어 자리거든요. 그렇지. 목적어의 역할을 명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까 투부정사가 직업 중에 하나가 명사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전 투부정사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자, 2번 갑시다. Jeremy usually tries. Jeremy가 보통 애를 써요. 노력을 해요. 뭐 하려고? Spend too much money.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쌤, 투부정사도 부정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다니까. 마치 동사처럼. 그럼 어디다가 not을 붙일까요? 뭐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앞에다 곱게 붙여주면 돼요. 그럼 not to spend too much mone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번이요. The privileged. privileged란 단어가 특권을 가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가 같이 쓰이면 뭐뭐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뭐라고? 뭐뭐한 사람들. 그럼 the rich는 뭐예요? 부유한 사람들. the poor는요? 가난한 사람들. 그럼 the privileged는요? 특권을 가진 사람들. 오케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should try.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려고? 남을 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뭘 노력해야 되는데? 뭐를 해당하는 정보죠? 쌤, 여기가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렇지? 목적어 자리는 명사,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투부정사 이렇게 고르면 되죠. 잘 골랐어요. 그 다음에 those 뒤에 또 꾸며주는 말이 붙었잖아요. less fortunate. 자, 요건 어떻게 해석할까? 덜 운이 좋은.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those 우리 명사에 대용할 때 배웠어요. 얘 뭐라고? 사람들이란 뜻도 있다더니. 그럼 붙여보세요. The privileged,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should try to help, 도우려고 노력을 해야만 돼요. 누구를? Those less fortunate, 운이 더 없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에 4번 봅시다. The permit. 자, 이때 permit은 허가증이라는 명사입니다. 허가증이요, is no longer valid. valid가 유효한 거거든요.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아요. 보통 뭐 유효기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났나 봐요. So, 그래서 it needs, 그 허가증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갱신 받아야 돼요? 허가증은 갱신되는 거죠. 허가증은 갱신 받는 거죠. 쌤, 수동인데요. 투부정사로 수동 어떻게 나타낼까요? 뭐 어떻게 나타내? to, be, pp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니까 이대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잘하셨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투부정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오늘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B번부터 풀어갈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It is so easy to see dysfunction